자, 확통 이번 시간에 할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들어갈 거야. 자, 순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뭐 나왔었어? 원순열이랑 중복순열 나왔어. 자, 원순열은 어떻게 하는 거고? n명을 원탁에 앉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n팩 한 다음에 n개씩 똑같은 거 나올 테니까 n으로 나눠줄 거고, 그치? 혹은 한 명을 앉혀버릴 거야. 그래서 n-1팩 하면 된다고.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중복순열. n파이야. n개 중에서 i개를 중복해서 뽑아. 그러면은 오케이. 네, r 제곱하고 계산을 해줄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 할까? 4개만 할게. A, B, C라는 거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자, 근데 A라는 문자가 똑같아. 그치? 이거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열해 볼 거야. 그치? 그럼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총 몇 가지 경우 나와? 4팩이 몇 개지? 24개. 어우, 많다. 자, 다 적어보려고 그랬는데 많네. 그치? 몇 개만 적을게. 그치? 자, 어떻게 나열할 수 있냐면 A1, A2, BC, A2, A1, BC, A1, B, A2, C, A1, A2, B, A1, C, A1, B, C, A2, A2, B, C, A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개가 나올 거라고. 맞지? 그래서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A1, A2가 안 적혀져 있어. 밑에 첨자가 안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첨자를 지워보니까 어때? 얘랑 똑같은 경우야. 그치? 굳이 두 번 세줄 필요 없잖아. 한 번 지워야지. 그치? 지워보니까 얘랑 똑같은 문자야. 하나 지워줘야지. 항상 몇 개씩 똑같은 게 나와? 2개씩 똑같은 게 나와. 그치? 하나씩 지워줄 거야. 그치? 그래서 2로 나눠줄 겁니다. 왜 하필 2로 나눠줬냐면은 2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 2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뭘로 나눠줘? 2 팩토리얼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B, C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총 6개니까 일단 6팩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3팩으로 나눠주고 2팩으로 나눠줄 거야. 알겠습니까? 같은 거에 개수만큼 팩토리를 취해서 나눠주면 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자, 그럼 41번을 보면 sometimes 하고 나와 있어. 자, 9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자, 그랬을 때 양 끝에 O랑 I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했네. O랑 I가 양 끝에 올 거야.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녀석끼리 살짝 묶어가지고 써봅시다. S 2개 있고 또 뭐가 2개 있어? M이 2개 있고 E가 2개 있고 없어? 자, 그럼 O 하나 있고 E 2개 있고 했잖아. O 하나 있고 I 하나 있고 끝인가? T 하나 있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총 9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뭐가 O랑 I가 양 끝에 올 거래. 그래서 여기다 O 써주고 여기다가 I 써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7개 문자만 나열하면 되겠다. 그치? 자, 일단 첫 번째 O랑 I랑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해 줘야 되겠지.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남은 7개 문자를 나열할 거야. 7, 팩, 분의 O랑 I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보니까 2개가 똑같아. 그래서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네. 자, 유형 11번에 유형 11번까지 한번 해볼게.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 보면은 47번에 6개 숫자 0, 2, 4, 4, 4, 8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 6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맨 처음에 0이 들어오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맨 처음에 0이 들어오는 경우만 빼주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 알겠지? 자, 추천해주는 방법은 전체에서 빼주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으로 시작하는 녀석을 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 똑같은 숫자가 3개밖에 없다. 3팩 빼기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만 뒤에 나열하면 돼. 그래서 5팩, 3팩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단 52번까지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가보자. 확통은 좀 차근차근 가자. 자, 45번 먼저 해보면 어디 보자. A 2개, B 2개, C 2개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A랑 A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A랑 A 사이에 짝수개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몇 개 놓여 있어야 돼? 2개 아니면 4개. 그럼 케이스 하나 나눠주는 거는 깼네. 그치? 케이스가 나눠줬어. 그래서 첫 번째 A 사이에 2개 오는 경우. 자, A 사이에 2개가 오는 경우도 케이스가 나눠진다. 어떻게? B만 2개 오는 경우, C만 2개 오는 경우, B, C 섞여서 2개 오는 경우.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A 사이에 B가 2개 오는 경우. 그치? 두 번째 A 사이에 C만 2개 오는 경우. 세 번째 A 사이에 B랑 C 섞여서 2개 오는 경우.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안 해. 똑같은 문자니까 B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 안 해. 그럼 이 녀석이랑 C 2개랑만 나열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3팩을 몇으로 나누죠?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네. 자리 바꾸는 거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랑 B 2개랑만 나열하면 되겠다.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눠줄 거고. 자, 얘는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 안 하는데 B랑 C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하겠네.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남은 B, C랑도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다른 문자네 얘는. 그래서 3팩. 자, 두 번째 A랑 A 사이에 4개 오는 경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얘는 케이스 안 나눠주지. A랑 A 사이에 B, B, C, C를 나열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4팩을 2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네. 됩니까? 오케이. 자, 46번 봐줄 거야. 자, 46번 봐주면은 tomorrow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O끼리, R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문자끼리 일단 써볼게. O 3개 있고 R 2개 있고 나머지는 다른 문자네? 맞다. 그치? 나머지는 다른 문자. 자, 그랬을 때 O끼리 또는 R끼리 이웃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O끼리 이웃하는 경우 따로 구해주고 두 번째 R끼리 이웃하는 경우 따로 구해주어서 더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O끼리 이웃하고 동시에 R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되겠지. 중복해서 세줬으니까. 맞아요. 그럼 해볼 수 있겠나? 아니, 정말. 자, O끼리 이웃했어. 자, 그럼 O끼리 이웃하면은? 자, 이 녀석을 한 문자로 생각하고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자리 바꾸는 거 굳이 생각해? 안 해. 똑같은 문자니까. 그러니까 총 몇 개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2개만 똑같은 문자네. 할 거고. 맞지? 두 번째, O 3개, R 2개, T, M, W.
나열했는데 이번엔 R끼리 이웃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세 개가 똑같은 문자네. 자, 마지막 거는 O끼리 이웃하고 R끼리 이웃하고 TMW니까 얘들 같은 문자라서 이웃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고 전부 다 다른 문자 취급받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5팩 끝.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한 다음에 얘 빼주면 되겠지. 됩니까? (49번) 보면 2, 2, 3, 3, 5, 5 중에서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해보자. 그럼 이 녀석들 중에서 사의 자리 4자리? 4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 싹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 되겠지? 그치? 싹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 돼. 그렇게 되는 경우 뭐 있지? 2, 2, 3, 5. 두 번째. 2, 3, 5, 5. 끝이라고? 그러네? 이게 끝이네?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을 나열하는 방법은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고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끝?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52번 보면 5개의 계단을 1계단 또는 2계단 또는 3계단씩 올라갈 때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한 칸씩 5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3번에 2칸 한 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칸 한 번에 2칸 2번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 칸 한 번에 2번에 3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오케이 2칸 3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래.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5팩을 5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한 가지고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4가지고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가지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가지 2팩이니까 2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확정 문제가 어렵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아. 이제 케이스 나눠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53번 유형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2번. 6개의 알파벳 A, B, C, D, E, F로 나열할 때, 이 녀석을 나열할 때 자음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모음 빼면 다 자음이잖아. 자음이 뭐야? B, C, D, F.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녀석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일단 나열한 다음에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줄 거야.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순서가 결정돼 있는 애들은 똑같은 문자로 봐줘버릴 거야. 알겠지? 얘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없어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나열했을 때 X, A, X, X, E, X 하고 나열됐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부터 마지막 거까지 X 자리에는 여기 나와 있던 자음들이 순서대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은 똑같은 문자로 그냥 보고 나열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몇 개를 나열해? 6개를 나열하는데 4개가 똑같네. 그래서 600분의 4팩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자, 그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최단 거리 문제 혹시 중학교 때도 나왔었는데 기억나니? 맞나? 한번 해보고 갈게.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은 자 간단한 예부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야. 그치?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오른쪽 위로만 올라가야 돼.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면 최단 거리가 절대로 안 될 거야.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때는 결국 얘는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되고 위로 3번은 가야지만 B까지 갈 수 있어. 맞아.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최단 경로는 A 4개랑 B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랑 같아. 자, 왠지 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을 싹 다 나열해줬을 때 B, A, A, B, A, B, A 뭐 이렇게 나열됐다라고 하면은 B는 세로고 A는 가로니까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동입니까? 자, 그래서 경로의 개수나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의 개수나 같아져. 알겠지? 자, 그러면은 결국 가로 4개, 세로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총 7개를 나열하는데 그치? 몇 개씩 똑같아? 4개가 똑같고 3개가 똑같아졌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더한 거 팩토리얼 분의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해버리면 돼. 이게 최단 경로의 개수입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뭐랑 같냐면은 7 컨비네이션 4야. 혹은 7 컨비네이션 3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가로를 A개, 세로를 B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MN으로 갈까? 저기 AB랑 헷갈리니까 M개, N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은 원래는 M 플러스 N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곱하기 N 팩토리얼 하고 계산하는 건데 그치? 얘는 M 플러스 N 컨비네이션 M 혹은 M 플러스 N 컨비네이션 N 하고 계산해도 상관없어. 그치?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게 이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책에다가 이 녀석 적어놓고 공식처럼 유형 13번 근처에다가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할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111 써가지고 했습니다. 111 쓰는 거 기억나 혹시? 오케이. 그래서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만들어 놓고 그치?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만들어 놓고 더해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아래서 오는 방법, 옆에서 오는 방법이 있다.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가지. 여기는 1 더하기 2에서 3가지. 1 더하기 3에서 4가지. 1 더하기 4에서 5가지. 여기는 1 더하기 2에서 3가지. 여기는 3 더하기 3에서 6가지. 4 더하기 6에서 10가지. 5 더하기 10에서 15가지. 3 더하기 1에서 4가지. 4 더하기 6에서 10가지. 10 더하기 10에서 20가지. 15 더하기 20에서 35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그치?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요,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은 유형 13번에서는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데 유형 14번에서는 111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치? 자, 유형 13번으로 가면은 아유, 그리는 것도 힘들어. 가로줄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져 있고 P는 여기 찍혀져 있대.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거랍니다. 그래서 A에서 P 가는 방법, P에서 B 가는 방법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A에서 P로 가기 위해서는 가로 몇 칸? 3칸, 세로 몇 칸? 3칸을 가야 되는 거니까 더해서 6이라서 6 컨비네이션 3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곱하기 P에서 B 가는 방법은 가로 2칸, 세로 3칸이니까 5 컨비네이션 2하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저 공식 사용한 거야. 자, 뒤에 유형 14번까지 마저 해버릴게. 자, 유형 14번은 길찾기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최단거리 찾는 문제인데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녀석을 정석대로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치? 굉장히 어려워. 자, 중학교 때도 나왔었나 모르겠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놓고 중간에 호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호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못 가. 그래 놓고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정석대로 푸는 거는 자,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를 잘라주는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쪼개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쪼개줄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요점, 요점 얘는 없으니까 꺼지고 요점, 요점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A, B 썼으니까 C, D, E, F라고 해주면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C, D, E, F 중에 한 점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이 점 중에 안 지나가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어? 없잖아. 그치? 이 4개 점 중에서는 반드시 한 점 지나가야 돼. 게다가 C를 지나가게 되잖아? 그럼 D는 못 지나가. 그치? D를 지나가잖아? 나머지 점들은 못 지나가. 맞아?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총 경로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랑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랑 A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랑 A에서 F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4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구한 다음에 더해줘 버리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6 컨비네이션 1 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가로만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컨비네이션 0 해주면 되는 거고. 맞아?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가로 2칸에 세로 4칸이니까 6 컨비네이션 2 해주고 가로 하나, 둘, 셋, 넷 칸에 세로 1칸이니까 5 컨비네이션 4 해주면 되겠다고. 맞지? 자, 2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셋, 넷, 5 하나니까 6 컨비네이션 5 해주고 2에서 B로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셋, 넷, 5 5 컨비네이션 2 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A에서 F를 가는 방법도 한 가지, F에서 B 가는 방법도 한 가지 해가지고 곱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느니 111 쓰는 게 빠르다고 얘는. 그치?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가지고 케이스 나눠주는 것보다 111 쓰는 게 빠르다고. 그래서 모양이 복잡하거나 그치? 중간에 공사장이 있거나 호수 있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111 써버려.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A에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거랑 옆에서 오는 거랑 더해주는 거니까 2가지. 그치? 여기도 더하니까 3가지, 더하니까 4가지, 더하니까 5가지, 더하니까 6가지. 그치?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어. 2가지. 그치?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5가지, 더하니까 9가지, 더하니까 14가지, 더하니까 20가지. 그치?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5가지.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14가지, 더해서 28가지, 더해서 48가지. 자, 여기 가는 방법은 밑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14가지, 더해서 42가지, 더해서 90가지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거를 대각선으로 쪼개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대각선으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쪼개주고 또 쪼개주고 귀찮아. 그치? 111 써서 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